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정학 문제풀이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핵심 문제가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앞당기는데 가장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지만 내무실에서 아니면은 0점 사격을 계속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전 또 사격 훈련 또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사격 훈련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문제 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보겠어요. 형집행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형집행법이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50시간 이내에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에 작업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함께가 틀렸습니다. 따로 부과해야 되겠죠. 함께가 틀렸습니다. 자, 2번 중요 표시해 주세요. 형집행법상 특별 기후가 있죠. 매우 중요하죠. 자, 일반 기후와 특별 기후가 100%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일종의 휴가 개념이에요. 휴가 개념인데 이것은 20일이라고 그랬죠. 20일 이내에 가능하고, 특별 경우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건. 예를 들어 누가 죽었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5일 이내 특별기후 허가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1번 보세요. 기억번. 출석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때. 자, 출석이니까 어떤 나쁜 점은 아니죠.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일반적인 기후사상이다. 규칙상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사망이라는 것은 사건이 되겠죠. 이럴 때는 특별기후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본인 또는 형제 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일반 기후 대상입니다. 혼례는 사건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에 혼례가 있을 때, 자, 본인 또는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직계비속이 결혼할 때는 사건이 되겠죠. 나와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요. 나하고 관련된 형제 자매가 결혼할 때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비속이 결혼하겠다는데 인생에서 중요하죠. 누가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이 결혼한다. 매우 중요하죠. 왜? 비속이니까 결혼식장 가서 앉아 있어야겠죠. 사건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라든가 이럴 때는 내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결혼식장에 뭐들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정학 공부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풀면은 대부분 다 풀려요. 대부분 다 풀리는데,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 위해서 필요한 때. 직업훈련이니까 아무래도 사건은 아니겠죠. 그죠? 사건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다 생각된 큰 사건을 말하죠. 이런 거는 특별기후 사건, 기후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평범한 것들, 이럴 때는 일반 기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은 4번으로 해주시고, 4번 보겠습니다. 형집행법에서 미결 수용자 처우. 자, 미결 수용자 처우는 꼭 나온다고 그랬죠? 자, 미결 수용자는 시험에 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요점 정리에다가 중요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원래 미결 수용자는 법적 판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일반적인 수용자와 거의
비슷하게 대등하게 처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등하게 처우하는 것은 바로 임의적입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신체에 따라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어떤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죠.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수용자는 어떻습니까? 작업하는 건 의무입니다. 뭐 일종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의 답 4번을 해주시고 이런 거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6번입니다. 6번은 뭐냐면 교도 작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시험에 출제되겠죠. 교도 작업은 100% 출제되겠습니다. 근데 1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 조심해 주세요.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 전력 이런 거는 말이죠. 교도소, 그 수용시설에 어떤 거실을 지정할 때 있죠. 거실 지정시. 이때 참작하는 겁니다. 범행에 대한 어떤 죄질 같은 거 있죠. 죄질이 아주 나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견고하게 만든 수용시설에다가 수용케 해야 되겠고, 아주 경범죄고 아주 이 큰 과실범이다. 크게 과실하지 않은 그런 과실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완화된 그런 거실에다가 수용토록 해야겠죠. 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형집행법상 교도작업 또 나왔죠. 교도작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벌써 20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도작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자, 틀린 것부터 체크하자면 1번 보세요.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받은 자 중에서 교도 작업을 신청하여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자, 말이 흘러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못했죠. 하여도 하면은 다른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부정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이중적으로 막 부정했죠. 이런 경우는 틀렸죠.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미음번입니다. 작업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 장려금을 줍니까? 석방했을 때 여비어 푸테서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도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생활하는데 가족들이 힘들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쌀도 못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사회 복귀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필요한 물건 사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 생활 끝나고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책도 사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찬송책, 뭐 찬송가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품도 사야 되겠고 그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사회 복귀해 가지고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되는데 복귀하자마자 목회자 갈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물품을 구입해서 내가 찬송가도 한번 읽어보고 그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석방 개시 전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두 개가 틀렸죠? 리을번과 미음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도 작업과 관련해서는 100% 출제되니까요.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성범죄자가 많죠. 그래서 전자장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법률이 또 중요한데 다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중요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을 해주세요.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19세 미만자에 대해가 아니라 18세 미만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숫자 노름에 여러분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정학 시험에서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쉽습니다. 숫자. 그 다음에 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뭐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의하면 법무부령에 의하면 이렇게 주체라든가 어떤 근거를 바꾸면서 문제를 내기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학자들이 나오죠. 학자들이 나왔을 때는 그 학자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문제 함정 파악이 제일 좋은 것이 모든
그 다음에 전혀, 그러죠? 이런 말을 써가면서 일종의 화려체 또는 극단적인 말을 써가면서 문제를 바꾸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뉘앙스가 좀 물이 흘러가도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억지로 만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48페이지 9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보호관찰법이라고 그러죠. 보호관찰법 속에 갱생보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갱생보호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문제입니다, 바로. 자, 근데 갱생보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갱생보호법이 아니라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인데 갱생보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갱생보호 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틀렸죠. 법무부령입니다. 갱생보호는 자, 갱생보호 사업입니다. 이걸 하라는 자는 말이죠.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에 뭡니까? 근거해서 정한다고 그러죠. 법무부령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누가 간섭을 하게 돼 있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뭘 받아야 됩니까? 인가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허가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죠. 갱생보호 사업을 하는 자는 법무부령에 근거해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한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는 처분을 합니다. 허가 처분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루트를 밟게 되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별표 5개죠.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한 보호처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특별히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년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또는 20%, 0.25%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자, 무엇이 틀렸을까요? 답이 3번으로 해주세요. 4개가 다 맞았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보세요.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틀렸습니다. 사회봉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요. 12살 먹은 애들은 어때요? 육체적으로 노동할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엊그제 6.25가 지났는데 6.25 때 학도 의원군들은 12살 됐습니다. 그러나 총이 말이죠. 자기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총을 질질 끌고 다녔죠. 그래서 최소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14살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사회봉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별표 5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별표 5개 치셔야겠죠. 허시 또는 히르시라고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허시란 말도 쓰고 또는 히르시란 말도 씁니다. 상관없어요. 히르시 또는 히르시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뭘 강조했냐면 사회 유대이론을 강조했다. 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범죄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범죄자에 대해서 여럿이 협력을 해가지고 개선토록 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둔 그런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허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회 유도를 유대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만 1번 답입니다.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이걸 강조했습니다. 애착이니까 어태치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집중하는 거 있죠. 인더리먼트.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신념, 컨피던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사람이 허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에 이론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죠. 머튼, 바로 2번이 답입니다. 아노미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를 부정했다. 문화는 받아들이지만
제도를 부정했다? 자,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뭐예요? 레볼루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죠. 국가 제도, 국가를 부정했다.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이성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역사 시간 아닙니다만 이성계가 우리나라 전통을 무시한 건 아니죠. 문화는 유지하되 어떻습니까? 뭐를 반대했다는 겁니까? 고려시대 때 제도를 엎어버린 거죠. 바로 리볼루션 한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접근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노베이션은 레볼루션보다 조금 낮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혁신. 레볼루션은 완전히 혁명을 말합니다. 자, 13번은 2번입니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대방 채권을 서로 맞바꾸는 거, 이걸 상계라고 합니다. 자, 16번 별표 5개입니다. 자, 그 해설 보시면은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 대해서 100시간 들고세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200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받는 것이 더 힘들죠. 그러나 12살 정도 되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그 다음에 수가 뭡니까? 사회봉사명령은 쉽게 말해서 이러는 거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야 되겠고 이러는 거는 시간이 좀 길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에 4번을 해주세요. 30일이 틀렸습니다. 20일. 자, 우리가 교정학 시험은 조문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이걸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 말고 보안관찰법이 있는데 이건 역시 만약에 보안관찰법이 나왔다, 숫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에요. 5년의 징역이다, 3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징역이 5년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죽였다든지 강간했다든지 강간살인했다 이때만 5년이지 일반적인 범죄는 5년으로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형벌을 볼 때 주로 1년 아니면 3년 이 정도죠. 5년, 10년 이건 보통 범죄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에 4번이 되겠어요. 자, 17번 별표 또 5개 쳐야겠죠. 성폭력 범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치료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느냐면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치료명령이 있는데 치료명 개시된 날부터 뭡니까? 이 가해자의 어떤 뭡니까? 신청은 바로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이렇게 바뀌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조문이 나왔다 그러면 숫자 나온 것이 대부분 답인데 이런 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나 6개월이 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료명령이 예를 들어서 가해자, 그러니까 치료명령에 대한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신청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범죄 피해자 구조법 또 나왔죠. 중요합니다. 답 4번으로 해주시고 이 경우도 이 조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 같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게 재밌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범죄 피해자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연임 가능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먹어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나 무슨 뭐 국무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19번입니다. 보호관찰법. 자, 보호관찰법이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호관찰법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년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인데 암수범죄가 매우 중요하죠. 한 문제를 꼭 차지한다고 그랬죠. 자, 암수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
그 다음에 공판 단계로 갈수록 암수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즉 신빙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아두시고 수사도 검사 단계와 경찰 단계가 다르죠.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경찰 단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단계, 그 다음에 재판 단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2번은 말이죠. 갑자기 차별적 구조 이론 나와, 기회 구조 이론 나와 있는데 이 뒷부분 내용이 있잖아요. 이 뒷부분은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 암수 범죄를 꼭 알아두시고 1번 보면 암수 범죄는 범죄 미인지, 범죄 미신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암수 범죄 조사 방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접 말이죠. 피해자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지는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다든지 강제추행 당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암수율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범죄를 왜 피해자 아닙니까? 물어봐도 피해자가 안 그렇습니다 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수율을 낮추는데 어떤 기여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조사 방법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장 합당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주로 폭력범죄, 그 다음에 재산범죄 이런 범죄에 해당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여러분들 모의고사지만 실전 모의고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커버했죠. 20문제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보안관찰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